긴급 속보입니다.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48시간 동안 멈추지 않는 유폭의 화염이 이란 이스파한의 15코르다 기지를 거대한 불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절대 뚫리지 않는다던 이망 후세인 부대의 요새가 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 내부의 실태를 정밀 분석하면서 이란 지도부의 장담이 얼마나 공허한 거짓이었는지, 그리고 이번 폭격이 단순히 시설을 부순 것을 넘어 이란의 탄도미사일 운용 능력 자체를 어떻게 마비시켰는지 그 치명적인 결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위성사진에 선명하게 포착된 타격의 흔적을 통해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시고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이 잔혹한 전장의 진실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파제파운드급 벙커버스터가 산맥의 심장을 관통한 순간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은 적을 향한 창이 아니라 자신들을 태우는 거대한 화약고가 되었으며 안반 깊숙이 숨어있던 혁명수비대원들에게 지하기지는 빠져나올 수 없는 폐쇄된 가스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파한의 바레스탄 인근 절셰코르다 기지는 이제 이름만 남은 거대한 지하 무덤입니다. 산맥을 뚫고 들어간 미사일 저장고는 역설적으로 대원들의 탈출을 막는 완벽한 함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미군이 구사한 잔혹한 전술 그 자체에 있습니다. 미군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투하한 벙커버스터는 단순히 콘크리트 외벽을 부순 것이 아니라 터널의 모든 출입구와 주요 환기구를 동시에 정밀 타격하여 내부의 산소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고 열기를 가두는 폐쇄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때 이란의 자부심이었던 요새는 단 몇 분 만에 외부와 단절된 거대한 압력소트로 변해버렸습니다. 지하기지 내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과 고체 연료가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섭씨 수천 도의 고열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내부 유독가스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구조는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막혀버린 터널 안에서 가스와 화염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채 내부를 끊임없이 순환하며 모든 생명체와 정밀 장비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가마솥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현지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 속에서 산맥 전체를 흔드는 진동과 분수처럼 솟구치는 불꽃은 내부 시설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붕괴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혁명수비대가 그토록 사랑하던 중거리 탄도미사일들은 이제 적을 위협하는 무기가 아니라 자신들을 태우는 치명적인 땔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마는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유폭은 이틀째 처절하게 이어집니다. 지하 깊숙한 곳의 탄약고가 순차적으로 터질 때마다 지표면 위로 거대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란 당국이 화재 진압을 포기한 채 멀찍이 떨어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부 온도가 이미 강철 구조물조차 액체처럼 녹여버릴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중부 지역의 미사일 투사 능력은 이렇게 단 48시간 만에 제로로 변했습니다. 이번 참사는 이란의 지하 요새화 전략이 현대의 정밀 유도 병기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산 아래 깊숙이 숨기만 하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은 이제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거대한 착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벙커버스터의 연쇄 타격으로 발생한 물리적 붕괴와 열적 손상은 복구에만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으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겨냥하던 이란의 핵심 전략 거점 하나가 지도 위에서 영구적으로 지워지는 전술적 봉백을 초래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악마적인 무기가 이런 지옥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이토록 견고한 천연 안반 지형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내부를 초토화시킨 파괴력의 정체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GBU-72의 굉음은 지면을 가르고 심장을 멈추게 합니다. 이번 파운드의 초강력 관통탄이 음속으로 안반을 파고드는 순간 이란이 그토록 맹신하던 지하기지는 거대한 묘지로 변했습니다. 영국의 페어포드 공군기지에서 이스라엘 영공까지 위치 추적 장치인 ADS-B 신호를 끄지 않은 채 당당하게 날아온 B-1B 랜서 폭격기 3대의 행군은 단순한 무력 과시를 넘어선 이란 당국망에 대한 조롱이었으며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보여준 이번 합동 정밀 타격은 현대 공중폭격 기술의 정점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전 세계에 똑똑히 각인시켰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GBU-72는 단순히 폭발하는 폭탄이 아니라 거대한 강철 송곳입니다. 목표물을 타격하는 순간
초고강도 합금 케이스가 안반을 뚫고 들어가며 내부 깊숙한 곳에서 지연 신관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F-15D 전투기들이 쏟아부은 두젤파운드급 GBU 철치원 벙커버스터는 터널의 입구와 한기구라는 바늘구멍 같은 약점을 정확히 찔러 넣었으며 이들이 보여준 정밀도는 수십 미터 아래 지하에서 생활하던 혁명 수비대원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빗나간 폭탄은 단 한 발도 없었습니다. 연쇄 타격 기술은 이번 작전의 백미였습니다. 첫 번째 폭탄이 외벽을 허물면 두 번째 폭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심장부를 타격하는 이른바 더블탭 방식은 강화 콘크리트라는 방패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적외선 센서로 포착한 미세한 환풍구 구멍을 향해 벙커버스터를 꽂아 넣는 기술은 내부 압력을 폭발적으로 높여 시설 전체를 찌그러뜨리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이란의 미사일 저장고는 외부의 물리적 파격보다 내부에 팽창하는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이란의 그 잘난 방공망은 대체 하늘을 보고 무엇을 했습니까? 이란의 방공망은 이 거대한 죽음의 비행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첨단 레이더망은 B-1B의 위용 앞에 무력했고 요격 미사일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이번 작전이 보여준 무서운 진실은 이란이 아무리 땅속 깊이 미사일을 숨겨도 미군의 타격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며 지하시설의 생명선인 공기 유입구조차 이제는 가장 치명적인 유도탄의 입구가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이란의 전략적 가치는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무력한 방패를 쥐고서도 이란 지도부는 여전히 지상전의 승리를 장담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의 호언장감은 이제 비겁한 변명으로 들립니다. 지상전의 우위를 주장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정작 하늘에서 쏟아지는 정밀 타격 앞에서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요새와 함께 타들어가는 것이 이란 지도부가 직면한 처참한 현실입니다. 전 세계 언론을 상대로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동요하는 민심을 다독이고 혁명수비대의 사기저하를 막으려는 마지막 발악에 불과하며 이러한 허세 뒤에 숨겨진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미국 시민들에게 적개심이 없다고 손을 내미는 행보는 평화의 메시지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비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라는 그의 조언은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자신들의 처지를 반증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란 국영 TV를 통해 보도되는 선전용 인터뷰들은 사실상 전의를 상실한 지도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심리전 도구일 뿐이며 적의 스피커를 일부러 살려두어 그들의 무능을 전 세계에 폭로하려는 미군과 이스라엘의 고도의 전략 앞에 이란은 철저히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악명 높던 이맘 후세인 부대의 최후는 이란식 요새 전략의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탄압하며 세력을 과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만든 지하 동굴 속에서 유독가스에 질식해가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지상군이 강하기 때문에 미군이 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해군과 공군력이 전멸한 상황에서 내뱉는 공허한 내아리일 뿐이며 현대전에서 제공권을 잃은 육군이 얼마나 무력한 표적인지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증명된 냉혹한 진실입니다. 지도부의 거짓말이 길어질수록 이란의 국력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국가의 안보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이었음을 국민들도 이미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 미소를 지으려 애쓰지만 실질적인 타격 능력을 상실한 채 껍데기만 남은 이란의 군사력은 이제 종이 호랑이보다 못한 처지가 되었으며 이러한 외교적 수사들이 전장의 불길을 잠재우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욱 절망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거짓의 안개가 걷힌 자리에 남은 것은 결국 생존을 위한 처절한 구걸뿐입니다. 이 모든 군사작전의 이면에는 전 세계의 불을 뒤흔들 거대한 경제적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이란이 이토록 내부적인 모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이 이스라엘은 조용히 중동의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불길은 단순한 기지 파괴를 넘어 호르무즈 해협의 영향력을 지워버릴 이스라엘 하이파 송유관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지도의 완성을 재촉하고 있으며 유럽을 참전으로 몰아넣으려는 트럼프의 냉혹한 전략과 맞물려
이란을 최악의 고립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인질극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란의 유일한 생존 줄타기였던 바닷길 봉쇄 위협은 걸프 국가들의 냉정한 결단 앞에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를 잇는 거대 송유관 건설 추진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이란의 전략적 가치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지정학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으며 이 파이프라인이 완성되는 순간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중심축은 위험천만한 페르시아만에서 안정적인 육로로 완전히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배를 타고 아라비아 반도를 길게 돌아갈 필요가 사라졌습니다. 시간은 곧 돈입니다.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며 느끼던 그 지독한 긴장감을 이제는 파이프라인의 밸브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이란이 쥐고 있던 마지막 카드인 해상 봉쇄권이 더 이상 국제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중동의 앙숙들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 이 기막힌 현실은 결국 이란이라는 공동의 위협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이며 이로 인해 이란은 자신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고립의 늪으로 침잠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 해운업계와 조선업계에도 피할 수 없는 타격을 예고합니다. 유조선 수요는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대형 조선사들이 누려온 유조선 특수는 파이프라인의 등장과 함께 서서히 저물어갈 것이며 수에즈 운하의 통행료 수익에 의존하던 이집트 역시 이 새로운 에너지 지도의 탄생 앞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자들에게 남는 것은 도태뿐이며 이란은 지금 그 도태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환상은 깨졌습니다. 실리는 명분을 압도합니다.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 이란과의 마찰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계산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걸프 국가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들이 그린 새로운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란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강력한 비분사적 무기가 되어 그들의 몰락을 재촉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진짜 노림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유럽은 왜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 거대한 에너지 동맹의 이면에는 참전을 거부하는 동맹국들을 향한 미국의 서늘한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방식은 철저하게 비즈니스 논리로 움직입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공짜 안보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작전에 유럽 국가들이 군사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폴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의 경고는 나토 동맹국들의 안일한 태도에 던지는 서늘한 최후 통첩이며 이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 미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냉혹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안보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여기서 언급된 폴 프로그램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 국가들이 자국 예산을 들여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뒤 이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일종의 무기 거래 구조입니다. 미국 방산업체들로서는 천문학적인 매출이 보장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단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겉으로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유럽이 중동의 위협을 방관하면서 미국의 힘에만 의존하려는 무임승차 습성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며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감수하더라도 동맹의 책임을 강요하겠다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유럽의 리더들은 지금 진퇴양난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타머 총리가 이번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며 선을 긋는 행보는 내부 무슬림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는 비겁한 정치적 연출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핵 잠수함과 유로파이터 전투기를 이미 페르시아만에 전진 배치해 미국의 작전을 은밀히 돕고 있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참전을 거부하는 이중적인 태도는 동맹의 결속력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미국의 눈치를 보며 실리를 챙기려는 비굴한 생존 전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이상 유럽은 스스로의 안보를 위해 더 큰 비용과 희생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서방 진영의 내부 균열은 이란이나 러시아 같은 적대 국가들에게는 반격의 기회로 비춰질 수 있으나 트럼프 특유의 예측 불가능한 압박 전략은
적과 아군 모두를 동시에 공포로 몰아넣으며 전장의 주도권을 미국의 손아귀에 꽉 쥐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방 세계가 동맹의 가치를 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는 동안 러시아는 대학 강의실까지 침투하여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전력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학 총장들이 받은 공문은 국가의 미래를 도살장으로 보내라는 명령서나 다름없습니다. 재학생의 2%를 의무적으로 입대시키라는 할당량은 푸틴식 인해 전술이 얼마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는지를 보여주는 처절한 지표이며 1년에 최대 7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전공서적 대신 소총을 들고 참호 속으로 사라지는 현실은 부시대적 군사교리의 비극적인 종말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이 잔혹한 계산법은 결국 국가의 성장 동력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멸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전장은 알고리즘과 반도체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살을 맞대고 싸우는 백병전의 시대는 저물고 무인 드론이 적의 위치를 찾아내고 정밀 타격하는 지능형 전쟁이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체 전과의 6% 이상이 무인 시스템에 의해 달성된다는 보고는 전장의 주도권이 더 이상 병력의 숫자가 아닌 데이터의 처리 속도와 기술의 정밀도에 달려있음을 명확히 증명하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적의 전차를 고철로 만드는 차가운 연산 능력이 현대전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급부상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드론의 단가를 맞바꾸는 냉혹한 저울질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숙련된 병사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수천 대의 자폭 드론을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고 비효율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고집하는 인명경시 전술은 첨단 기술의 그물망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이란이 그토록 자랑하는 수만 명의 민병대가 현대적인 기술전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표적이 될 수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나 다름없습니다. 숫자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기술이 없는 용맹함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뿐입니다. 부식 장비와 미숙한 병사들로 채워진 러시아의 전선은 우크라이나의 정교한 무인 타격 체계 앞에서 끝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이러한 전장의 비대칭성은 결국 전통적인 군사 강국의 정의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첨단 기술의 배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완벽해 보이는 기술적 우위조차도 단 한 번의 요격 실패로 인해 모든 신화가 깨질 수 있다는 무서운 교훈이 바레인에서 전해졌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방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레인 미오 함대의 지원시설로 날아든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은 우리가 신봉해온 첨단 방공망의 신화를 단숨에 무너뜨렸으며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한다던 패트리어트 PAC-3가 허공을 가르며 목표를 놓치는 장면은 현대전이 가진 기술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옆에서 솟구쳤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물을 제대로 타격하지 못한 채 명중을 허용한 이 참혹한 결과는 아무리 비싼 장비를 갖추어도 발언 터센트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는 차가운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기술의 정점이라 믿었던 시스템조차 단 한 번의 오작동이나 사소한 변수로 인해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사실은 방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심리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하늘의 구멍은 이제 지상의 테러라는 더 큰 공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이라크 미국 대사관이 발표한 48시간 이내의 테러 경고는 단순한 첩보를 넘어선 실질적인 위협이며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인 인민동원군이 미군 기지와 군속들을 향해 피해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동 전역의 안전지대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면전에서 밀린 자들이 선택하는 마지막 비겁한 수단인 테러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번지며 전장의 경계를 일상의 영역까지 끌어들이는 추악한 전술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언제 어디서 칼을 휘두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첨단 폭격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되어 서방 진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선은 이제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기지 내부에 근무하는 근속들과 그 가족들이 느끼는 생존의 위협은 전방의 병사들이 느끼는 공포보다 훨씬 크고 깊으며 이러한 심리적 압박은 미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내부에서부터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소가 되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로 적의 기지를 초토화시킬 수는 있어도 증오로 가득 찬 개개인의 보복 심리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이번 전쟁의 가장 뼈아픈 대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정규군이 괴멸 직전에 몰리자 민병대라는 그림자 뒤에 숨어 더 잔인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전쟁의 양상을 바꾸려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갑니다. 방심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완벽해 보이던 방어체계의 허점을 뚫고 들어오는 단 한 번의 공격이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도 동맹의 의지를 꺾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에는 충분한 위력이 있으며 우리는 지금 기술의 우위가 가져다준 가짜 평화가 테러라는 날것의 폭력 앞에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심장부를 도려내는데 성공했을지는 모르나 그 파편들이 중동 곳곳에 박혀 테러라는 새로운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하고 결론을 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폭풍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확인한 이 파괴와 혼돈의 끝에는 과연 승자가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지 결론을 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스파한에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히 미사일 기지 하나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하 요새화 전략의 완벽한 실패를 선포하는 조종입니다. 콘크리트와 안반의 두께로 안보를 담보하려 했던 이란의 오만함은 미군의 정밀한 타격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으며 이제 중동의 그 어느 곳도 안전한 요새는 남아있지 않음을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의 진보를 외면하고 부태의연한 방어에만 집착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무덤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타협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뿐이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할 때 지불해야 할 대가는 지금의 전쟁 비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할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라는 낡은 협박은 하이파 송유관이라는 실리적 대안 앞에 그 힘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란은 이제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타이틀마저 박탈당한 채 거대한 고립의 섬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에너지 지도를 거부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매몰된 대가는 국가적 파산과 전력의 공백이라는 가혹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동맹국들조차 등을 돌리는 이 냉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을 때 마주하게 될 위험은 이 전쟁이 치르는 비용보다 훨씬 크고 참혹할 것입니다. 과연 이란이 이 절망적인 패배를 인정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테러라는 비열한 수단을 통해 전면적인 파멸의 길을 걷게 될까요? 만약 그들이 보복의 칼날을 거두지 않는다면 미군과 이스라엘의 다음 표적은 기지가 아니라 지도부의 심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진행되는 동맹의 재편과 전술의 진화는 우리에게 명확한 경고를 던지고 있으며 이 혼돈의 끝에서 이란이라는 국가의 이름이 지도 위에 어떻게 남게 될지는 오직 그들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보여준 단호함은 단순히 적을 타격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국제질서의 정의를 다시 세우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공개된 군사정보와 전략보고서, 그리고 오신트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전술적 상황과 국제관계의 특성상 실제 전개 양상은 상이할 수 있음을 밝히며 모든 판단의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